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1주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죠? 1주 1차 시에는 우리 수업 내용 전반적인 이제 소개를 우리가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파트 2 있죠? 파트 2의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주로 이제 확률론과 관련해서 대한 내용이고, 또 그게 또 이제 중요한 또 그 개념 중에 한 개가 되겠죠. 확률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계적인 기타 분야도 공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념 이론을 먼저 섭렵한 다음에 그 개념의 그 필요한 그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제 확립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과 통계 1주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파트 2에 그죠 그 4장이죠. 확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확률이란 그 무엇인지에 대한 그죠 개념과 그 다음에 최근의 동향 같은 거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예제들을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그렇게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은 이제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그죠? 데이터의 특성은 이제 뭐 확률 통계에서 그죠? 데이터의 특성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그죠? 변동성과 뭡니까? 규칙성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게 그죠? 우리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필요한 어떤 집합체죠. 집합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변화율에 대한 그 뭡니까? 집합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기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데이터라는데 이 데이터가 뭡니까? 변동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의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데이터에 변동성이 있는데 규칙성이 필요하죠. 규칙성이 없는 데이터는 뭡니까? 뭐 우리가 사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있고 그 변동성 안에서 뭡니까? 규칙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그 변동성 하고 그 다음에 규칙성을 찾는 일이 바로 통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데이터의 그죠? 데이터의 핵심적 특성은 변동성이라고 그랬죠. 변동성이고 그 변동성과 그죠? 상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성이 바로 규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통계학에서의 그죠? 즉 통계학에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는 데이터의 변동성과 규칙성을 함께 나타낼 때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항상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 변동성 안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통계라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 그죠? 폭넓게 사용되겠지만은 통계학에서의 말하는 변동성은 데이터 내에서 어떤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이 얼마나 달리 나타나는가, 그죠? 다르게 나타나는가, 또는 뭡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변하는 데이터는 맞는데, 우리 통계학에서는 그 관측치들이 그죠? 얼마나 다른가는 거죠. 이 데이터하고 저 데이터의 변동성이 그죠?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다른지, 또는 뭡니까? 어떤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그죠? 다룬 대상이 바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혈압을 잰다 생각할 때
어디에서 재느냐 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뭡니까? 혈압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뭡니까? 우리 확률에서, 그 통계에서 다루는, 그죠? 그러한 뭡니까? 데이터의 변동성에 해당됩니다. 자, 하지만, 데이터의 크기는, 그죠? 이 데이터의 크기가 옛날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그죠? 이제 왜냐니까 컴퓨터 성능이 이제 좋지 않는 시절에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그 분석하는 시간이나 또 능력들이죠. 좀 컴퓨터의 상에 따라서 힘들죠.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컴퓨터의 상이 좋아지고 또 슈퍼컴퓨터에서, 그죠?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짐으로 해서 데이터의 크기는, 그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가지지 않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훨씬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크기가 아니라, 그죠? 변동성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바로 이 변동성 때문에 규칙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죠. 자, 변동성이 많은데 이 변동성으로부터 뭡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데이터 안에서의 변동성의 규칙을 찾는 것이 크나큰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또 통계학을 공부하는 또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동성으로부터 규칙성을 찾는데, 이 변동성으로부터 뭡니까? 규칙성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죠. 변화되는 자료로부터, 그죠? 어떤 규칙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까? 이 뽑아낼 때 어떤 수학적으로 뭡니까? 또는 함수적으로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진 뭡니까? 100%의 완벽성을 가진 이론을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동성의 규칙점은 우리가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으로부터 어떤 규칙성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확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에서, 그죠? 이 확률 이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변동성으로부터 규칙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이 뭐가 됩니까? 확률과 통계죠. 그러면 확률은 뭡니까? 확률은 아까 말했죠? 변동성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 찾아낸 규칙성을 가지고 뭡니까? 이 자료의 어떤 뭡니까? 어떤 형태, 그 모양을 이제, 그죠? 분석하는 게 이제 통계라 그래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서는, 그죠? 실무에서는 아마 통계에 대한, 그죠? 만 공부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 설명은, 그죠? 그냥 주로 경영학 그런 데 보시죠. 경영학에서 보시면은 통계학에서 과목이 그냥 바로 확률이라는 걸 빼버리고 통계가 바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어도 이 통계 분석은, 그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 확률은 특히 이제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그죠? 어떤 수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통계를 뭡니까? 전공하지 않는 독자들에게는 주로 생략해버리고, 그죠? 확률을 하지 않고 바로 통계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확률이 중요성이 있죠. 왜 이 확률을 그죠? 이해해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데이터가 변동성과 규칙성을 지닌 변수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확률 이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뭡니까? 데이터의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할 때는, 그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죠.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 뭡니까? 평균을 내고 분산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외도 해서, 그죠? 데이터의 어떤 형태만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는 충분합니다. 자, 하지만은, 그죠? 어떤 규칙성이 뭡니까? 어떤 좀 더 전문적인 규칙성을 찾고자 할 때는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이론이 바로 확률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지금 시작하는 게 이제 확률을 먼저 배우고 이 확률을 이해한 다음에 그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통계를 공부하는 이런 이제 식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공부해야 되는, 그죠? 의미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여기 쭉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통계 분석에서 다루는 특정
변수가 아니라면 그죠? 특성들이 만약에 그죠? 변수가 아니라면 통계 의미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이 자료들이 뭐가 됩니까? 변수죠. 변하지 않는 자료는 통계 분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특성들이 변수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서 이 변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를 다루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관측지들이 변하지 않는 상수라면, 그죠? 만약에 변수가 아니라면, 그죠? 굳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평균 시험 점수가, 모든 학생의 시험 점수가 뭐 50점이라 해버리면, 그죠? 그 평균은 50점이고, 뭐 변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통계적 기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데이터의 규모가 커져도 고성능의 컴퓨터로 필요한 계산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인 거죠. 자, 둘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 변수값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규칙을 따라서 변한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라는 것이 정확한 뭡니까? 규칙은 아니지만은 어떤 범위 안에서, 그죠? 오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차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만일 데이터가 변수이지만 그 값들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나 크기로 변한다면 사실상 상수나 별 다름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처럼 뭡니까? 어떤 변수가 2x 더하기 1 또는 뭡니까? 뭐 sin x 이런 식으로, 그죠? 딱 예측할 수 있는 규칙대로 변한다 해버리면은 뭐 그 확률 통계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뭡니까? 수리적인 함수 관계에서 밝히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뭡니까? 대부분의 자료들에 있어서 규칙은 그런 수학적인 뭡니까? 규칙에서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게 보면, 그죠? 정확하진 않지만은, 뭡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그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학적 함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을 이제, 그죠? 변수이지만 아무리 규칙이 없는 제멋대로 변하는 경우 역시 통계학의 역할이, 그죠? 그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확률 이론을 배우게 되고, 그 확률 이론의 뭔가, 확률 변수로부터, 뭡니까? 자료의 어떤, 규칙성을 통계학을 통해서 그 자료의 의미를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확률 통계학에서 필요한 자료라는 것은, 그죠? 첫째는 뭐가 됩니까? 움직이는 자료, 변수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자, 자료가 움직이는데 규칙성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 규칙도 없이 제멋대로 변하는 경우는 통계적 역할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변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변화 안에서의 수학적으로 뭡니까? 완벽한 그 규칙이 아니라 어떤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신장이 만약에, 그죠? 170cm로 같다면 굳이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겠죠. 이거는 뭡니까? 뭐 통계적인 분석도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신장이 정확하게 1cm씩 차이가 나는 경우, 이건 이제 수학적이죠. 정확하게 1cm 차이 나면 누구나가 보면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수학적인 기본 개념,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그죠? 어떤 자료가 1cm씩 증가한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뭐 통계적 자료, 통계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누구나 봐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뭡니까? 어떤 신장이, 그죠? 제각각으로 다르다면, 역시 통계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예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뭐가 됩니까? 변화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봤을 때 쉽게 판별되는 규칙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규칙이 없는 완전히 뭡니까? 제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통계 자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죠. 뭐 개개인의 키가 개개인의 키가 다를 뿐 아니라 조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자료만이 통계적 분석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70cm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고 극값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같은 키의 사람 수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면 무엇인지 분석의 여지가 생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료가 뭐 지금 이야기하면 어떤 중심에 그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자료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패턴. 왼쪽도 보죠? 뭐 이런 패턴 같으면 그죠? 어떤 통계적 자료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뭡니까? 찾아내는 것이 바로 확률과 확률 분포돼 있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어떤 예를 들어서 있죠. 동전을 뭐 던졌을 때에 뭐 짝수의 눈, 또는 홀수의 눈, 이러죠. 그러면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니까 이게 변하는 수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죠? 그럼 이제 확률로부터 변수가 생겼죠. 그럼 확률로 변수가 생겼을 때 변수가 짝수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짝수가 되는 확률이라면 뭡니까? 뭐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죠?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계산되면은 그 확률을 가지고 분포를 만드는 거죠. 분포를 만드는 얘기는 뭡니까? 전체의 어떤 그 자료의 특성이 뭡니까? 도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뭡니까? 확률적 자료가 있으면은 확률과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값이 다른 값보다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어떤 값은 다른 값보다도 덜 나타나게 되는 빈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뭔가 하여튼 그죠 경우수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뭐 던졌을 때 이제 빈도죠. 빈도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던지면은 뭐가 확률이 얼마고 몇 번 던지면 뭐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차이를 확률이라는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동전을 몇 번 던졌을 때, 뭐 두 번 던졌을 때, 뭐 전체 나오는 경우는 뭐 4다. 그러면 그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 4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확률이라는 수치로 가지고 정량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면이 나타날 확률과 뒷면이 나타날 확률, 그죠? 발생의 차이 있죠. 그걸 이제 숫자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도 던졌을 때 뭐 짝수 또는 뭐 주사위 두 눈의 합이 뭐 2, 3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빈도에 의해서 그 차이를 그죠? 확률이라는 수치로 가지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률이고, 그다음 확률 분포를 가지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패턴에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하나의 함수로 정량화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정량화와 정형화입니다. 그죠? 데이터로부터 의미 없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확률과 통계의 연결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있으면 확률로부터 정량화, 정형화를 할 수 있고 이거로부터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죠?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확률에 중요한 것은 변동성과 규칙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 그거를 갖다가 뭡니까? 확률과 통계의 이제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로부터 뭡니까? 정량화를 시켜야 되고 정형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량화는 확률이라는 수치, 뭐죠?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정형화는 뭐가 됩니까? 그 규칙을 하나의 함수로 표시하는 것을 정형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을 왜 공부합니까? 통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목표는 뭐가 됩니까? 엄청 많은 큰 자료를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없는 경우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샘플 자료죠. 표본을 통해서 전체 자료를 예측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크기의 관측지를 가지고 크고 복잡한 전체의 특성에 대해서 그죠? 어떤 추정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다. 그죠? 뭐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여러분들 많이 있죠?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유권자들을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뭡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조사하기보다는 어떤 샘플을 가지고
누가 당선된다. 안 그러면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과 이제 통계의 어떤 그죠 연결고리를 한번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지도 마찬가지죠. 뭐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은 변수는 뭐가 됩니까? 뭐라 하면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짝수의 합이 나올 변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두 눈의 합이 뭡니까? 뭐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데이터의 특성을 위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 이론이 필요하죠. 확률 이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률 이론으로부터 뭡니까? 뭐 그게 나오는 거죠. 뭐랍니까 그거? 확률 이론으로부터 아까 확률 변수에서 그죠? 확률이 나오는 경우죠. 확률이 나오면은 이 이제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 이제 확률과 확률 분포로 이제 나타나겠죠. 자, 이 나타난 걸 가지고 이제 그죠? 데이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바로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됩니까? 어떤 경우는 그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률 이론을 빼버리고 그죠? 바로 뭐가 됩니까? 데이터의 정보를 이렇게 그죠? 직접 이렇게 그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개념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가치나 자료에 대해서도 그죠? 독창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새롭게 뭔가 밝힐 수 있겠지만은 바로 뭡니까 통계학을 기법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그죠? 이 과정을 뛰어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보 분석은 쉽게 되겠지만은 이 자료를 그죠? 자료를 좀 더 그 데이터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아마 그 경영학 쪽에서 이런 쪽에서는 그죠? 데이터의 수집 정리로부터 바로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뭡니까 24시 편의점이 그죠? 어떤 뭡니까 자료의 어떤 그 상품의 어떤 구매 정도를 그죠?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그죠? 상품 경향을 데이터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통계적 기법, 통계 기법이죠. 바로 이게 통계학이죠. 바로 여기서 바로 통계학, 통계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버리죠.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상품이 많이 나가더라. 그 다음 이 상품에 대해서 그죠? 고객 연령층이 그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은 바로 통계학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통계학이고 이런 뭡니까? 데이터의 수집 정리로부터 데이터의 어떤 뭡니까? 확률, 그다음 규칙성, 또 함수를 찾아내고 이런 좀 더 그죠? 복잡한 과정들은 확률 이론을 통해서 그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뭡니까? 데이터의 수집으로부터 데이터의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그죠? 확률과 통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그렇죠? 단순히 뭐가 됩니까?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죠? 사용하는 방법이 좀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확률 이론의 개념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AI라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인공지능 개념이 많이 떠오르죠. 그죠? 그럼 인공지능 어떤 그 형태의 어떤 기법들이 그죠? 어떤 통계학의 결과만 분석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료를 처리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는 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이론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이런 게 있죠. 그 무인 시스템 해가지고 그죠? 그 자동차 그죠? 운전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의 어떤 뭡니까? GPS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모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자료를 모을 때 이 데이터 자료에 그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자료를 뭐가 됩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 GPS로부터 얻은 자료는 정확하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 GPS에서 보내주는 정보도 뭐가 됩니까? 오차가 발생하니까 정확한 뭡니까? 위치 정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확하지 않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이 자동차에 대해서 뭡니까? 위험을 감지하든지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에 뭡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그죠?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는 뭐 사람도 뭡니까? 잘못 인식해서 그죠? 이렇게 막
사고 발생시키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데이터를 수정해 나가는 이 데이터의 오차를 줄여 나가면서 이 자동차의 현재 지점이 그죠? 정확한 위치라는 것의 자료를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통계적 분석이 아니라 확률 이론을 통해서 이 변수 처리를 좀 더 그죠? 정확하게 오차를 줄여 나가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응용 분야는 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소프트웨어를 그죠?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뭡니까?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확률 이론을 통해서 이 개념을 그죠? 정확하게 배우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하는 데 그죠?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통계가 아니라 확률 이론을 그죠?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그죠? 공부도 그죠? 확률의 정의부터 해서 확률의 종류, 그 다음에 확률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죠?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여러 개 조사를 해서 수업 시간에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또 천천히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세히 읽고 확률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통계는 그죠? 통계 기법은 뭡니까? 사실은 많이 있죠. 뭐 엑셀도 뭐 통계 자료가 있으면 통계 기법을 통해서 그죠? 정보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있죠. 뭐 R이라든지 스파스라든지 SA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다 통계 분석하기 위한 뭡니까? 전문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죠. 그런 것 통하면 통계 분석은 쉽게 합니다. 쉽게 하는데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기법, 이론, 개념들은 또 그죠? 좀 더 어려운 분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통계학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결과를만 가지고 이용하기보다는 확률의 개념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그죠? 소수로 치면 이제 원천 소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의 중요성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이해도 좀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27분, 8분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1주 3차시 수업에서 이제 확률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이 1주 2차시 수업이죠. 확률과 확률 통계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1주 3차시 수업에는 확률의 정의에서 이제 확률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좀 배우게 되고 확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